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엔캠 오늘도 좀 급등이 나왔고요. 역시나 5일선을 깨지 않는 모습입니다. 5일선을 지속적으로 타면서 올라가고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종가를 좀 볼게요. 이날 급등했을 때 종가가 얼마죠? 35만 8천 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얼마예요? 36만 3천 원. 오늘 얼마예요? 36만 5천 원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어때요?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자, 주가는 올라갔는데 거래량은 줄어들었다. 뭐요? 이 구간에서 매도 물량이 이제 좀 없다라는 건데, 오늘 구간도 마찬가지로 밑에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좀 받아주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단기적인 저항선이 좀 형성이 된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 구간이죠. 단기적인 저항선이 여기서 좀 형성이 된 것 같은데, 거래량이 이 구간에서 잘 봐봐요. 이 위에 구간 거래량을 보시면은, 자, 거래가 어때요? 거의 줄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거래가 거의 안 줄고 있어요. 이때 거래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일단 이 구간에서 동시호가 때 조금 0.1%나 올랐네요. 동시호가 때 1%나 주가가 좀 올랐는데, 동시호가 때 거래량이 좀 들어왔습니다. 좀 의외로. 그죠? 원래 동시호가 때 이 정도 16,000주 거래가 좀 안 들어오는데, 그거 좀 들어왔다.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봤을 때, 오늘 구간에서 일단은 투신이 좀 들어왔어요. 투신. 근데 제가 봤을 때 얘네들은 진짜 투자 신탁인데 수익을 내려고 들어왔다라기보다는 저는 얘네들 같거든요. 보시면은 전환사채 물량이 사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물량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좀 조사를 해보다가 오버행 리스크가 진짜 없나 하다가 여기 하나가 있어요. 보면은 뭐냐면은 요거예요.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인데, 자, 요 발행일을 보면 2021년도 5월 14일이죠. 그죠? 근데 만기를 언제요? 만기일이 5월 13일, 5월 14일, 5월 14일입니다. 그죠? 전환 청구 가는 기간을 볼게요. 언제요? 언제요? 4월 14일, 4월 14일, 3월 4월 13일. 언제요?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 그죠? 그럼 이 뜻은 뭐냐면은 4월 14일이면 내일 전환 청구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일 구간에서 뭐 할 수 있다? 전환 청구 시작할 수 있다. 주말이기 때문에 미리 땡겨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일 뭐가 뜰 수 있다? 오늘이나 내일 뭐가 뜰 수 있어요? 전환 청구권 행사가 뜰 수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전환 청구권 행사가 떴을 때 전환 가액이 얼마예요? 26,000원, 28,000원이잖아요. 그럼 지금 몇 배예요? 거의 13배 구간이죠. 그럼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13배짜리가 나온다. 주당 26,000원짜리가 몇 주가 쏟아져요? 몇 주가? 거의 한 15만 주, 38만 주. 38만 주가 주당 26,000원짜리 쏟아진다. 그럼 시장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시장에서 단기적인 악재로 볼 수 있겠죠. 오버행 물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게 뭐예요? 엔캠이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이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랑 좀 달라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어떤 부분이 다르냐? 이 전환사채를 청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코스피는 만약에 오늘 4월 11일이잖아요. 그리고 오후 5시 30분에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4월 12일에 바로 매도가 가능해요. 다음날 매도를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코스닥은 안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규정상 11일 전환 청구했을 때 2주의 기본적인 시간이 걸려요. 2주. 그죠? 14일이죠. 2주면은. 그럼 내일 구간에서 전환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이때 2월 26일에 물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환 청구를 하더라도 2주 후에 팔 수 있다라는 건데, 단기적으로 악재로 적용이 되면서 주가가 밀릴 수는 있겠으나 어떻게 다시 올라오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지금 다음 주랑 다다음 주가 뭐예요? 정말로 하이라이트로 가는 길이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거래소 공시를 봤을 때 우선주에 보통주 전환만 있지 전환사채에 청구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가 내일이나 오늘 오후에 청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밀릴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이 물량들은 2주 뒤부터 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지금 이 구간에서 만약에 이 전환청구 행사가 시작됐을 때 밀리는 모습이 좀 나올 수가 있다. 그죠? 밀리는 모습 나올 수 있는데 이때 뭐예요? 타점만 잘 잡으면은 기회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 그러니까 제가 5일선 구간 깨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전환 청구권 물량이 있다라고 했을 때 5일선 구간이 단기적으로 이탈했다가 꼬리 달고 다시 올라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주가가 내려가다가 꼬리 달고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전환 청구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 내일 행사될지 아니면은 오늘 행사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행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26,000원짜리 물량이기 때문에 행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이 전환사채가 언제부터 언제 발행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좀 깊게 들어가는데 간단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깊게.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자, 날짜를 좀 볼게요.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발행일이 언제인지 보세요. 2021년도 5월 13일, 14일입니다. 이때 엔캠 상장했어요? 상장 안 했어요. 상장 안 했을 때다. 보면은 엔캠 상장 언제인지 볼게요. 자, 일봉을 쫙 당겨서 엔캠 상장 날짜. 언제예요? 2021년도 11월입니다. 2021년도 11월. 그럼 전환사채 언제 발행됐어요? 2021년도 5월에 전환사채가 발행이 됐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과적으로 상장되기 전에 발행된 전환사채라는 거고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장 전으로 올라가 봐야 됩니다. 2021-0101로 가서 상장 전에 투자 설명서를 좀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9번 가서 투자 설명서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전환사채를 쳐보면 나올 거예요. 전환사채 물량을 치면 나올 거고 쫙 당겨서 보겠습니다. 일단 2021년도에 발행한 전환사채가 누가 좀 빌려줬는지 보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아레나 글로벌 SK SK 쪽에서 빌려준 건가 보네요. 정확히는 제가 이거 뭐 안 된지 모릅니다. 뭐 1번을 참고하라는데 잠시만요. 아레나 190억의 인수 40억을 셀다운하는 형식으로 더 파운더 20주 정인 파트너 15억 GMS 홀딩스 5억이 인수자며 콜옵션 행사 기간을 제외하고 위셀다운 인수한 세 곳은 아레나와 동일한 조건의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자, 어쨌건 얘네들이 좀 빌려준 거예요. 지금 돈을 빌려준 애들이 누구다? 여기다. 요렇게 좀 빌려줬고 이 물량들이 아까 몇 주 남았어요? 26만 주 남았고요. 7만 주 남았고 6만 주, 8만 주인가 5만 주 남았죠. 요렇게 총 어쨌건 물량이 40만 주 정도의 물량이 남아있다. 전환사채 주당 26,000원짜리 아직 얘네 청구 안 한 거예요. 근데 만기일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아마 청구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전환사채 7회, 8회, 9회차에 대해서 콜옵션 관련돼서 행사할 수 있는 물량이 얼마예요? 28만 주, 8만 주, 7만 주입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콜 잔여가 28만 주, 28만 주랑 8만 주랑 7만 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 26만 주 그리고 8만 주 7만 주였는데 이게 오정광 대표 콜옵션 물량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콜옵션 땡겨서 오정광 대표가 행사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할 텐데 요 두 개는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28만 주 남은 거 있죠. 이 물량 요거는 콜옵션을 이미 오정광 대표가 행사를 했다라는 걸 우리가 공시로 또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땡기다 보면은 여기서 전환 청구권 행사를 좀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참 귀찮아요. 일일이 봐야 되는데 봐봐요. 여기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하죠. 27만 주, 15만 주 이렇게 행사를 했잖아. 그리고 여기 지금 27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 물량이 지금 남아 있는데 결과적으로 요거를 좀 눌러서 보게 되면은 오정광 대표가 세부 변동 사항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오정광 대표가 와이어트 그룹의 콜옵션을 양도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콜옵션 양도를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오버행 물량 자체는 뭐예요? 오정광 대표가 가져갈 수 없는 물량이다라는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콜옵션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 물량은 투자조합 물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7번. 여기 보면은 요 물량 이 몇 주예요? 24만 주. 이거는 콜옵션 물량 같은 이거는 오정광 대표의 물량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8만 주랑 7만 주는 오정광 대표의 물량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시장에서 행사될 수 있는 물량은 24만 주일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주당 2만 원짜리. 그러면은 금액으로 따진다 했을 때는 600 얼마 될까요? 64억이니까 곱하기 하니까 10배 정도 하면은 한 700억, 800억 되겠네요. 그죠? 700억, 800억 정도가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좀 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되겠지만 우리가 하루에 거래하는 걸 좀 보시면은 얼마요? 많이 터졌을 때 240만, 그리고 90만, 그리고 50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24만 주 정도의 물량은 소화가 될 거로 봐요. 시장에서. 그죠? 그리고 24만 주를 한 번 행사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나눠서 12만 주, 12만 주 행사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부담감이 덜 하겠죠. 어쨌건 중요한 거는 내일 청구하더라도 2주 후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청구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나 오늘 아마 청구를 할 건데 최대한 늦게 청구하겠죠. 투심 때문에. 그러면 이 구간에서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다음 주나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선생님 근데 26,000원짜리면은 오버행 물량인데 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무조건 빠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2주 후에 나온다 했잖아요. 2주 후에. 그럼 이 단기적으로 2주 동안 에코프로에 뭐가 생겨요? 에코프로에 지금 1대5 액면 분할로 공백이 생기잖아요. 공백이 생기다. 그죠? 그럼 단기적으로 주가를 쭉 끌어올릴 만한 명분이 언제?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26,000원 나온다고 주가를 급락시킬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4월 25일에 에코프로가 거래 재개됐을 때 수급이 단기적으로 에코프로 밀릴 수 있겠죠. 그럼 엔캠은 이번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주가가 급등이 나올 때 우리는 일단 단기적으로 물량을 정리하고 나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버행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그러니까 전환 청구 행사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겠으나 2주 동안 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갈 거고 진짜 물량이 나올 때는 주가가 하락을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이 풀리면서 재상장되기 때문에 이때 에코프로 수급이 몰리면서 엔캠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빌미를 만들어 주겠죠. 그럼 이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다음 주부터 초급등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매우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초급등 가능성이 생겼다. 자, 26,000원짜리가 지금 구간 36만 원이면 얼마예요? 13배, 14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신성 S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주당 얼마야? 4,900원이었거든요. 평단이 110만 주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얼마에 팔았는 줄 알아요? 75,000원까지 주가 끌어올려서 팔았으면 15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세력들이라는 존재입니다. 신성 ST가 4,900원짜리 보유할 있는지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신성 ST. 이거 뭐냐? 신성 EN 차트 좋네요.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신성 EN 차트 좋다. 이거 한번 해보실 분은 해봐 되겠는데? 손절 라인 한 2,000원 잡아놓고 분할 매수하면 이것도 수익 나겠는데요. 차트 좋습니다. 신성 ENG 갑자기 좀 이게 왜 떴는지 모르겠는데 매물대죠. 매물대에서 매물 소화하고 나서 이거 위에 구간 잡아 먹으러 가질 수 있어요. 이거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괜찮네요. 근데 손절 라인 잡고 가셔야 돼요. 2,080원이나 2,100원 정도 손절 잡고 분할 매수하면은 요것도 신성 ENG도 수익이 좀 날 수 있겠네요. 제가 신성 ST를 좀 봤을 때 자 보게 되면은 얘가 지금 이 구간에서 주당 얼마예요? 주당 25,000원이죠. 그럼 얘네 평단 얼마나 했어요? 보유수 평단 4,900원이요. 그럼 5배잖아. 5배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끌어올린 이유는 신성 델타 테크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주가가 무너졌을 때 유통 주식이 얼마야? 340만 주다. 근데 보유수가 110만 주라고 했어요. 그럼 주가 빠졌을 때 뉴스에서 뜨겠죠. 뭐? 보유수 오버행 물량으로 인한 주가 하락. 매수세 붙겠어요? 매수세 안 붙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를 끌어올려서 어떻게? 팔아 처먹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버행 물량 4,900원짜리에 대한 이슈를 받아요? 안 받아요? 이슈를 안 받죠. 이게 바로 세력들이라는 존재예요. 이런 부분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일단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매도하는 건 좋지 않지만 시나리오상 전환사채 물량이 쏟아질 때 단기적인 조정을 세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쭉 가다가 조정을 한번 마이너스 15% 20%짜리 맞고 다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짜리 나올 수가 있어요. 장대 음봉이 전환사채 물량으로 인해서. 그리고 조정받고 나서 이 조정받을 때 에코프로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에코프로 다시 조정받을 때 다시 엔캠이 올라가는 시나리오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항상 매도 타점 열심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구간에 있어서 제가 뭐라 그러죠? 이런 구간에 있어서 매수 타점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하고 매수 타점 아니라고 해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수 타점이다. 말씀드렸죠. 주가 올라갔을 때 분명하게 매도 타점 나올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더 간다 해도 저는 그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매도 타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저는 내일 전환청구 행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놀라가지고 시간에나 월요일에 단기적인 주가 하락이 있을 수 있으나 그때가 어떻게? 기회일 수도 있다. 그렇죠? 어차피 전환청구 물량은 2주 뒤부터 나옵니다. 이러한 꿀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러한 팁을 좀 알아가시길 바라고요. 지금 구간에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 내일이나 뭐 눌렸을 때 이 매수 타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잡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 제가 확실하게 잡아 드릴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매수에 대한 타점 정확하게 잡아 드린다는 거예요. 바닥 구간에서 다 욕했어요. 개미한테 왜 물량 넘기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40% 넘게 40%가 뭐야? 80%까지 올랐죠 거의. 그죠? 21만원에서 39만원까지 갔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엔캠이라고 위에 번호로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몇 번이요? 010-9201
6329 이쪽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서 확실한 대응을 좀 받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하루에 구독자가 3,400명씩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락이 되는 경우 분명 있을 수 있으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엔캠 샵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이 누락되는 부분까지 전부 다 체크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1차 매도 타점 잡은 이유 간단하죠. 물려있던 분 비중 줄임으로써 심리적 안정감, 남은 물량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다는 거고, 2차 매도는 아직 안 나갔죠. 추후 재발송 드릴 거고, MSCI 안정적인 편입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영상에 전부 남아 있습니다. 21만원에서 급등했고 MSCI 5조에서 6조 편입 가능성 열렸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지만 추가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시총이 지금 8조 9조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엔캠 뭐 할 거다? 4월 17일부터 MSCI 평가 들어간다. 그럼 4월 17, 18, 19 이때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가격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HD 현대일렉트릭보다 강력하게 올라가야지 어떻게 추가적인 자금을 더 조달받을 수 있고, 전환사채 물량이 나올 때 5월, 6월, 7월에 전환사채 물량을 MSCI한테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기본적인 분석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매도에 대한 타점, 매수에 대한 타점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요? 010-9201-6329 위에 번호로 엔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또 간단하게 준비한 게 요 부분인데, 요거는 꼭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종목 선정이 어렵다, 종목을 잘 못 고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1억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이미 진행하고 있고요. 요건 새로운 프로젝트인데 중장기 매집반이라고 해서 제가 개인 채널에 종목 많이 올려드리잖아요. 뭐 에이프로젠이나 최근에 급등하고 있죠. 에이프로젠이나 뭐가 있죠? 그냥 예를 들어서 많이 올라갔던 게 뭐 GNC 에너지, 그죠? 5,000원 추천전 9,000원까지 갔고, 옵투스 제약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70% 정도 올랐고요.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뭐 5배에서 10배 정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는 절대 불가능해요. 제 실력이 안 되고요. 50%에서 100%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왜? 제가 엔캠 같은 경우에 주가 21만원 추천했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39만원까지 올라갔죠. 단기적인 흐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00만까지 받을 거고 지금 180명 정도 들어가 계시니까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요. 간단하게 히든 참여라고 네 글자 남기셔서 반드시 무료로 매집반 들어오셔서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무료로 종목 전달 드릴 거고요.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 참여 네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4월까지 받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개인 채널 승률 보면 알겠지만 영상 다 올라와 있고 충분히 가능한 프로젝트입니다. 소액 참여 가능하니까 꼭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엔캠 후속주 관련된 부분인데요. IRA 법안, 엔캠이 IRA 법안 수혜주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혜주라고 하지만 1년 뒤, 2년 뒤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흐름에서 이 IRA 법안의 수혜주라는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상승할 때 언제나 어떤 종목이든지 고점은 존재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에코프로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가 50만원까지 빠졌습니다. 엔캠이라고 쭉 올라갔다가 주가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런 매도에 대한 타점 정확하게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매도하신 후에 중장기 종목이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스윙이나 아니면 엔캠 후속주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캠 후속주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